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과 친구, 가족, 그리고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세계가 한국 문화의 소용돌이에 흠뻑 휘말리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영화제의 대막을 장식하는 작품은 어김없이 우리 한국 영화였습니다. 세계는 한국 음악에 빠져들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역사를 살펴본다면 문화의 힘은 언제나 강력했습니다. 문화는 무력과 기술과는 결이 다릅니다. 무력은 반발이 수반됩니다. 기술은 추월됩니다. 하지만 문화는 언제나 우리들의 정신을 흩뜨려 놓고 우리들의 신체를 가두불능 상태로 만듭니다. 아시아를 호령하는 K-팝은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예술성 위주의 소수의 매니아층들에게만 사랑받던 한국 영화는 어느 순간 상업 영화로서도 세계 영화 시장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팀 아담스라는 영국의 저널리스트는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무르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문화적 위상에 대하여 그만의 통찰력을 담아낸 칼럼을 영국 주요 언론지 중 하나인 더 가디언에 기고하였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은 K-Everything: The Rise of Korean Culture, 한국의 모든 것, 한국 문화의 부상인데요. 이 칼럼에서 그는 한국인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의 콘텐츠와 문화산업에 대하여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한국 문화의 위치를 외국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팀 아담스는 한국의 아이돌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칼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칼럼은 K-팝의 발명자라고 할 수 있는 이수만 사장의 칭찬을 시작으로 K-팝이 성장해온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K-팝은 아시아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2012년 사이에 강남 스타일이 토스하여 BTS가 세계를 향해 강속의 스파이크를 날렸습니다. 세계를 호령한 이후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곳곳으로 범위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음악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건전한 주제에 관하여 노래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과는 다르게 외설적이거나 마약 등과 같은 노래를 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 음악은 나쁜 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좋은 꿈을 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팝은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며 대북선전의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을 향해 김정은을 추모하는 노래를 송출시키는 반면 남한에서는 북한을 향해 K-팝을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K-팝을 이용한 대북선전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말합니다. 하긴 장군님 축집 없으신다 같은 노래만 듣다가 임영웅, 김호중, 뉴진스 같은 노래를 듣는다면 그야말로 귀를 가짐이 온몸을 휘감을 정도입니다. 북한에서는 K-팝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에서 매우 매혹적인 음악으로 통합니다. 북한 가요처럼 누구를 찬양한다거나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없는 자유분방하고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인 사랑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이죠. 그는 K-팝을 문화적 트로이 목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K-팝은 북한이라는 철의 장막을 허무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인 북한에서도조차 K-팝과 같은 한류 문화가 내부 결속을 허무는데 커다란 무기가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군사력과 외교, 정치력을 넘어선 문화만이 가지는 강력한 힘이 여기서 발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나 철벽을 치고 철저하게 정신무장이 되었음에도 K-팝에 한번 홀리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새의 무장해제가 되어 충동이 이끌리는 대로 K-팝을 흥얼거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만큼 독자적인 가요 문화를 가진 나라가 드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의 팝 음악에 종속되어 있어 자기 나라에 독자적으로 유명한 가수도 없습니다. 서방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호주와 같은 나라는 전부 영국, 미국 문화에 거의 종속되어 있는 지경입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의 문화는 비영어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 J-팝을 듣고 오리콘 차트를 숭배하던 그때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제 일본의 J-팝은 한국의 K-팝과는 상대가 되지 않고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K-팝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미국부터 시작해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북한에서조차 인기를 끄는 K-팝에 대해서 아티스트들은 엄청난 자신감에 부풀어 우리들이 정복하지 못할 나라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K-팝만큼 외래 문화가 들어온 전례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미국의 팝 문화에 흡수되어 고사되었습니다. 하지만 K-팝만은 달랐죠.
미국 문화 안에서도 폭넓은 매니아층을 형성하여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오징어 게임, 우영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OTT 플랫폼이 대중화될수록 우리 한국의 콘텐츠는 더욱더 글로벌 콘텐츠로 도약할 것입니다. 파도였던 한류가 이제는 해일이 되어 세계를 향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 대한 보도기사가 국방, 군사훈련, 북한 등 군사적인 면에 치중되었지만 지금은 여기저기서 K-POP, 한국 콘텐츠 등에 대한 보도로 한국에 대한 인식구조 자체가 고도화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 한국의 이미지는 더 세련되고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굿컨트리라는 단체는 매년 굿컨트리 지수를 집계하는데 작년 한국은 문화 영향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49등이었고 중국은 120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한국의 문화를 이웃 국가들은 약탈하고 베끼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은 남의 것을 베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원초적인 즐거움이 발산되는 문화적 표출이 있어야 합니다. 그 표출에 개인의 지리적, 민족적, 국가적 색채가 입혀져야 비로소 그것이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즐거움을 표출하는데 개개인들의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방식에 대해서 무한한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표출 방식에 정치적, 지리적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 당 주도로 선별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의도된 문화는 절대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문화를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미나리, 기생충과 같이 자연스럽고 원초적인 흥미를 유발시키는 한국 영화는 그럴듯하게 어설픈 완성도를 자랑하는 특히 중국 자본으로 떡칠된 가짜 할리우드 영화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애니 영화를 실사화하는 수준에 그치는 일본 영화는 굳이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영화는 나날이 국제영화제에서 위상을 빛내고 있는데 일본, 중국 영화는 갈수록 세계 무대에서 도태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중국적 색채를 넣는가 하면 중국의 배우를 필수로 등장시키고 맥락에 맞지도 않는 뜬금없이 중국어를 몇 마디 하며 몰입감만 방해하는 그저 그런 영화 투성이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가 권역화되어 간다고는 하나 여전히 한국의 문화는 그 권역을 초월하여 여전히 세계인들의 심장을 꿈틀대게 만들고 있습니다. 팀 아담스는 이 칼럼으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현재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에 세계가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던 것처럼 갑자기 우리 한국인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괜스레 세계인들의 선망어린 시선에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때다 싶어서 나날이 초대박 수출 경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방위산업이 또다시 세계인의 K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뿐만이 아닌 모든 것에서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갈망이 충족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사를 꼬집어보는 시사꼬집.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